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로 714페이지죠. 자, TAT 2급 기출문제 35회의 그 실무수행 평가의 큰 번호 3번 결산 문제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제 다 풀어보셨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및 외화평가 4점짜리 문제가 나왔는데 자료 설명을 보니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기매매증권 명세서를 주었습니다. LG 이노텍. 그런데 기초잔액이 없고 단기 증가, 단기 감소, 기말 잔액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 자료 1번의 단기매매증권에 보면은 단기 증가와 기말 잔액이 같다. 이게 500주 그러니까 500주 곱하기 22,000원 하면은 1,100만 원 나오죠. 단기매매증권을 매입했다 이런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를 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일자별 주가 자료의 최종 거래일이 12월 31일이었대요. 자료를 또 이렇게 주는 경우는 35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기말 평가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표에다 넣어줬는데 이걸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주가 현황이 나오는데 전일 대비 이만큼 올랐다. 여기에 종가가 어디가 표시되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에 대한 결산 분계를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해라 하는 문제죠. 일반적인 표에다 입력을 하면 되는데, 자, 이 표에서 우리가 기말 평가 공정가치로 반영해야 될 것은 날짜가 12월 30일이죠. 예, 요 종가 이거 보이시나요? 예, 뭐 여기에도 있네. 예, 여기에도. 예. 25,400원으로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25,400원. 자, 그러면 12월 30일이 마지막 거래가 있었는데 25,400원으로 500주를 평가를 하면은 요 한 주당 얼마가 올랐냐면은 3,400원이 오른 거죠. 25,400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3,400원 곱하기 500주 하면은 차변의 단기매매증권으로 기록되어야 될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얼마가 나와요? 500주 곱하기 3,400원 하면은 170만 원 나왔죠. 그래서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170,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170을 12월 31일자 일반전표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표에 12월 31일로 해야 돼요. 30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산수령분계는 31일. 그 주식의 거래가 30일 날이 마지막 거래였기 때문에 30일 날 자료를 참고한 것이고 전표 입력은 결산일로 입력을 합니다. 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자산 증가 170만 원이 되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905번 평가이익 170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두 번째 감가상각비 문제가 나왔네요. 자료 하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내역이다. 건물 자료를 쭉 보여줬습니다. 건물 자료. 그 다음에 결산 자료 설명을 보면요.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다. 2020년 6월 24일에 본사 건물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됐다. 고정자산 등록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고정자산 등록하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결산분기에 반영하시오. 네, 어떤 프로세스로 해야 되느냐. 6월 24일 날 본사 건물에 대한 엘리게이터 설치 공사를 했는데 회계 처리가 됐다? 건물로 처리했겠죠. 그러면 얼마가 됐는가를 이걸 봐야 되겠네요. 왜냐면은 여기 표에는 지금 안 나오죠. 2018년 7월 1일에 2억에 샀다. 그리고 감루가 이렇게 됐다는 건데 지금 여기 당기 증가분 이걸 금액으로 지금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월 24일 일반전표를 봐야죠. 6월 24일 일반전표를 6월 24일이 아닌가요? 6월 24일 메인 매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가세 신고하고 관련된 자료였나 봅니다. 자, 일반 전표 없으면 메인 매출 전표로 가봐야죠. 네. 6월 24일. 에스컬레이터 세금 기난서 받았네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 보니까 2천만 원 봉사했어요.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 건물 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당기 증가분에다가 요 2천만 원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2천만 원을. 자, 그래서 2천만 원 메모해 주시고 어디로 갑니까? 고정자산 등록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엔터 쳐가지고 건물을 하나 등록해야 돼요. F2 눌러서 건물. 네. 코드 같은 거 있나요? 네. 1001번. 자산의 이름은 본사 건물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했었겠죠. 2018 0701 기초가액에다가 이건 2억 원은 기초가액에다 입력하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에다가는 900만 원 입력하고 신규 취득 증가에다가는 아까 메인 매출 전표에서 확인된 금액 2천만 원 여기를 입력해야죠. 자, 정액법 40년 9번에 정액법 그대로 두고 10번에다 40. 그리고 영업부 본사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경비구분은 800번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550만 원이라는 그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되는데 이건 닫아 놓으시고 이것을 요 메뉴를 한번 더 가세요. 여기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거기 가셔가지고 결산호를 12월로 엔터 하시고 나서 이걸 저장을 시켜두세요. 받으면서 저장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자동결산 문제로 출제를 한 거잖아요. 자동결산 문제로. 아까 문제가 자동결산 이런 말을 안 했네요. 우리는 자동결산으로 하죠. 자, 그래서 자동결산으로 가가지고 전체 메뉴에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1월부터 12월 이렇게 합니다. 가셔가지고 다른 자료 없으니까 기능모음에 가서 감가상각 반영 그러면 800번대 결산 반영 누르시면 돼요. 성공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전표 추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문제는 자동결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55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고 전표 입력을 일반 전표에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조표에 가서 조회 누르면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해보시면은 결차 결대 넘어오고 여기 550만 원짜리 10번 전표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평가상 뭐 자동 결산 하라고 안 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차변대변으로 입력을 해도 맞는 거죠. 일반 전표에다가 네, 그래서 요거는 가능한 자동 결산 이용하는 게 좋아. 자동 결산 이용하는 게. 그렇지만 일반 전표에 그냥 요것만 두 줄 이렇게 입력해도 맞는 걸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문제에서 자동 결산을 이용해라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자, 다음은 문제 4번으로 넘어가서요. 큰 번은 문제 4번에 근로소득 관련된 문제 25점짜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문제는 주민등록 등본에 의한 사원등록 8점짜리 문제입니다. 김상경 씨 사원이고 김상경 씨는 세대주, 본인이 세대주입니다. 모자가 있고 형제가 있네요. 자, 자료 설명 홍지숙의 장애인 증명서가 하나 있는데 홍지숙 씨는 모친이군요. 모친이 3번 장애인이에요. 자, 자료 설명을 읽어봐야 돼요. 김상경의 주민등록표이다. 부양가족은 김상경과 생계를 같이 한다. 배우자 황수정과 2020년 12월 30일 협의 이혼을 했군요. 그러면 배우자는 없는 것으로 봐야 돼요. 사망이 아니니까. 모 홍지숙은 치매 치료 중이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이자 배당 합치면 얼마인가요? 1900이네요. 2천만 원 이하니까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이면 어떻게 돼요? 분리과세 할 수 있죠. 그래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서 모친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으면 됩니다. 김현철 군복무 중이며 별도의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나이가 아마 오버됐을 것 같은데요. 나이 확인해서 입력을 하면 되고. 김유민 AT 실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상금이 100만 원이에요. 상금 100만 원이면 이게 이제 공인받은 경시대회면은 여기에 80%를 비용으로 인정하니까 소득 금액은 기타 소득 금액은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뭐 공인을 받은 경신대회가 아닌다 하더라도 상금 전체가 100만 원이니까 일단은 소득이 없는 거죠. 다음 동생 김미영은 총 급여가 1,500만 원이에요. 이건 소득자입니다. 그래서 동생은 부로 입력을 하면 돼요. 사원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를 수정하시오. 수정하시오? 네, 이미 입력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인사급여에 가 가지고 사원등록에 가 가지고 김상경을 클릭을 하고 수정할 게 없네요. 입력해야 되겠네. 자, 본인은 세대주 맞고요. 자, 자녀가 있는데 배우자가 없을 때는 여기 한부모를 1번 동그라미로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친을 입력해야 되는데 모친은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1번 해주시고 60세 이상에다 놓고 장애를 3번 넣어주셔라. 이거. 홍지숙 입력하고 주민번호까지 420110 2919-386 엔터 치면은 경로 70세에는 이 주민등록 번호를 인식해 가지고 자동으로 체크가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현철이 아까 군대 간 자녀죠. 96년생입니다. 나이를 한번 따져볼까요? 96년생이면 2020년도에서 몇 살일까요?
24세죠. 24세는 나이가 20세 이하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직계 비속 4번이죠. 4번 직계 비속 하고 부로 합니다. 부. 나이 때문에 부. 그리고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김현철 961001 1299482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직계 비속 한 명 더 있죠. 4하고 20세 이하 김유민 아까 그 경시대에서 상금 100만원 받은 학생 고등학생이죠. 20세 이하 김유민은 0112215 4399-482 그렇습니다. 자, 이제 형제 입력해야 되죠. 형제 자매는 6번이죠. 자, 근데 이 형제 자매가 소득자였죠. 그러니까 부로 입력해야죠. 20세 이하가 아니라 0번 부 김미영 830827 2222220 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 8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하고 비교해 보시면 딱 맞았습니다. 2번에요.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6, 네. 저거를 장애인으로 하면 되지. 장애는 이제 기본 공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추가 공제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직계 존속은 소득과 나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직계 존속은 소득과 나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해야 돼요. 네. 자,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 문제가 8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설명을 보고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배우자 관계는 사망이면 배우자를 입력해야 되고, 사망이 아니라 이혼이면 입력을 안 하는 거다. 없어요. 없는 걸로 봐야 돼요. 자, 다음에 2번 문제는 급여와 수당 등록에 관한 문제인데 8점짜리죠. 1번 급여 자료가 있고요. 두 사람. 2번 수당 등록 사항이 있는데 200번으로 국외근로수당을 등록해라. 당사는 해외 지사에 파견 근무하는 경우에 월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국외근로수당은 비과세죠. 근데 비과세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재경팀과 영업팀입니다. 그러면 국외근로수당이 두 개 중에 금액이 작은 거에 해당이 돼요. 국외근로의 금액이 큰 거는 건설 현장하고 배, 그 선원, 원양 선박의 선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비과세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201번 근속수당,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과세. 식대 보조금, 회사는 근로자에게 중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매월 20만 원씩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비과세로 일단 하고 1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자동 인식할 거니까요. 비과세. 다음 203번은 자격수당. TAT 1, 2급 자격증 보유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다. 예, 이렇게 주는 회사 있으면 이 자격증 뭐 불나겠네요. 다 따. 자, 그래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과세. 과세. 그래서 비과세만 제가 동그라미 표시한 거.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오주연 영업팀 성준기 사원의 급여 자료이다. 당해 귀속분의 급여 지급일은 2월 7일입니다. 영업팀 성준기는 미국 지사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다.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수당 등록을 하시오. 자, 요 순서대로 먼저 수당 등록부터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사원 등록 다 넣어주고요. 인사급여에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여기 월을 입력하기 전에 먼저 수당 등록을 해요. 수당 등록. 그래서 수당 등록의 상여 밑에다가 여기 표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먼저 국외 근로수당 엔터 비과세. 그러면 이게 어느 코드냐 이거예요.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은요 9번과 10번이 있는데 9번은 국외 등 근로 가로 열고 건설 지원 업무, 이게 사무직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은 국외 근로 원양 선박 건설 설계 감리. 한도가 밑에 게 더 커요. 우리는 위에 거 9번 확인. 다음 네 번째 줄에 근속수당 과세 급여 월정액. 그 다음 줄에는 식대 비과세 1번 선택하시고, 비과세 코드는 식대니까 아니 근로소득에서는 급여에서 공제니까 급여 줄 때 공제가 아니라 수당이니까 확인. 이거 비과세입니다. 식대. 비과세 코드 2번 식대 해줘야 돼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과세로. 비과세입니다. 식대. 그 다음에 자격수당은 과세 1번 과세 급여 확인. 아시겠죠? 자, 이렇게 수당 등록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국외근로수당 비과세의 9번 코드, 자격수당 과세, 근속수당 과세, 식대는 비과세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요. 이제 월을 입력합니다. 이게 몇 월 급여냐라고 했냐면은 7월 급여입니다. 그래서 귀속은 7월이 되고요. 9분은 급여. 자, 이제 그 평가 문제에 1번 문제는 했고 2번 문제로 넘어간 거예요. 7월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9분은 급여 더하기 상여로 해라. 급여 더하기 상여로 해라. 평가 문제 2번입니다. 지금 지급일은 아까 그 자료 설명에서 2월 7일이다 했기 때문에 2020년 8월 7일로 여기다 입력하셔야 돼요. 8월 7일로. 그래가지고 그 위에 있는 자료 1번을 보시고 오주현 씨 선택해가지고 여기다 입력합니다. 오주현 씨의 기본급 200만 원, 상여금 기본급의 50% 100만 원, 근속수당 10만 원, 식대 20만 원, 자격수당 10만 원. 다 입력했나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 사람의 비과세는 1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뭐뭐가 10만 원이 나와야 돼요. 이 식대에서 10만 원만 비과세죠? 네. 맞았습니다. 다음에 성준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네. 성준기. 오주현 씨는 국외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왔는데 성준기는 사원 등록에 가면 국외근로자라고 되어 있나 미리 그 등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외근로수당이 뜨지요. 자, 기본급 300만 원, 상여 50%니까 150만 원, 국외근로수당이 150만 원, 근속수당이 20만 원, 식대가 20만 원, 자격증 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비과세는 110이다. 110이 어떻게 되느냐? 식대에서 10만 원, 국외근로에서 100만 원, 그래서 11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급여자료 입력 평가 문제 2번 문제가 지금 방금 입력한 이 문제입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는 뭐냐? 7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네, 그러면 이제 급여자료 입력창을 닫아주시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여기 맨 밑에 줄에 있죠. 클릭하시고 7월분 귀속이니까 귀속기간은 7월부터 7월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지급기간은 8월부터 8월로 입력해야 됩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 이와 같이 아까 2명분의 총 지급액과 소득세가 여기 나타납니다. 네, 뭐 다른 부분 지시사항 없으니까 이걸 이대로 저장해 두시면 돼요. 상단에 있는 저장 누르고 예 하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문제까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8점 모두 16점 해결했고요.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연말정산 9점짜리 문제죠. 자, 자료설명과 평가 문제 보면은요. 사무직 하정근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하정근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입력되어 있다. 하정근은 2020년 4월 30일까지 주식회사 해진산업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자, 평가 문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여기 의료비 탭에 구세청 자료는 공제대상 합계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하라.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 입력하는 것이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탭에 종전근무지 관련 서류는 소득명세 탭에 네, 이렇게 다 알려준다. 자, 부양가족 요 4명 본인 포함해서 4명 다 입력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네, 일단 패스하고 하정근의 전근무지 정산 내역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정근의 정전근무지 내역은 소득명세 탭에다 입력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가셔가지고 하정근 씨를 불러냅니다. 코드에서 더블클릭해가지고 하정근 클릭하고 확인 불러내시면 소득명세 탭을 눌러서 여기 중앙 상단에 있는 종전근무지 입력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다가 거기 자료에 있는 해진산업 입력하시고 사업자 번호 10자리 108 81 21220 엔터 하시고 급여가 2,800만원 상여가 180만원
쭉쭉쭉쭉 내려와서 건강보험료부터 입력해야죠. 하단에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255 플러스 장기요양 12,000원, 12,080원? 예, 숫자 잘 보십시오. 글씨가 작은데. 국민연금 50만원? 네. 고용보험 5만원? 왜 이렇게 작죠? 고용보험이? 네. 정확히 입력했죠? 소득세는,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을 보고 입력하는 거예요. 결정세액의 소득세 125만원이네요. 지방소득세는 12만 5천원이죠.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근무 시작일 위에 있죠. 2020년 0101, 근무 종료일 2020년 0430, 4월 30일까지. 네, 됐습니다. 그럼 자료 1번 해결된 거죠. 다음 자료 3번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인데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를 여러분이 자료를 볼 때는 우선 저축성은 제외시켜야 돼요. 보장성만 확인을 하시는데 보장성 중에서 누구냐 이거예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됩니다. 보험료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다 따지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만 입력을 하면 돼요. 자, 하준석이가 09년생이었어요. 09년생 고등학생이었죠. 그 경시대회 그 학생. 네. 기본공제 대상자. 네. 이건 다른 사람이지.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한번. 우선 하준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준석을 소득공제 탭에 가셔가지고 보험료를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 하준석이 20세 이하로 기본공제 대상자네요. 그러면 보험료, 국세청 자료, 여기 보장성에다 여기다 입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였냐면은 210만 원이었군요. 2100 플러스 엔터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하정근이 있었죠. 하정근이 누구냐? 본인이네. 본인은 무조건 되는 거죠. 자, 보장성이죠. 보장성에다가 130만 원. 네, 이게 보험료 두 건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자료 볼까요? 자료 의료비 자료네요. 국세청 자료이고 환자가 하충남입니다. 의료비는 명단만 있으면 돼요. 거기에 왜냐?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이름만 있으면 기본공제 여부에 상관없이 이름만 있으면 이 사람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에 여기 종류를 잘 보세요. 혹시 미용을 위한 의료비인지 치료를 위한 건지 전부 다 치료죠. 근데 안경구입비가 문제네. 여기서는 50만 원만 우리가 별도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만 원을 여기서 빼야 돼. 20만 원을. 자, 하충남의 의료비 입력을 하러 가볼까요? 하충남의 의료비. 자, 의료비 탭에 가서 여기 소득공제에 일단 보면 하충남이 있죠. 나이 이름만 있으면 돼요. 자, 부양가족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이름 있죠. 하충남 확인. 자, 국세청 자료는 상호와 사업자 번호를 엔터로 지나가시고 의료 증빙 코드를 1번이라고 하시고 건수는 1. 자, 지급액을 통째로 입력해야 되니까 거기 407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빼면 387만 원 맞나요? 네, 407만 원에서 20만 원 안경구입비에서 빼야 되니까 378만 원만 입력, 308만
87만 원만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료가 또 있죠. 네.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근데 종교단체예요. 종교단체. 누가 기부했느냐? 기부자 이지영입니다. 이지영이가 소득자면 안 돼요. 예. 소득자라면 자기가 번 돈으로 기부했겠죠. 그래서 이지영이 소득이 없는 사람인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확인해요? 여기 소득 공제에 가면은 이지영 씨 있죠? 배우자네, 배우자. 기본 공제가 배우자로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입력을 합니다. 어디다가? 기부금 탭에다가. 관계에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지영을 선택을 해요. 배우자 이지영 확인. 자, 이거는 국세청 자료가 아니죠. 여기 보면 교회에서 발급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기부금 단체인 이 부분을 보고 사업자 번호와 단체 이름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사업자 번호 10689 99368 넣어주시고요. 상호는 주님 교회. 자, 코드는 밑에 메시지를 보시면 코드 있죠. 교회니까 41번. 건수는 한 건. 기부 대상 금액은 이 기부금 영수증에 있겠죠. 420만 원. 420만 원 그대로 입력하는 거. 네.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기부금만큼은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자동으로 어디에 반영돼요? 정산명세에 다 자동 반영되는데 기부금만큼은 이 탭에다 입력을 한 다음에 다시 이 탭을 한번 눌러야 돼요. 기부금 조정명세. 그래가지고 요 단추를 한번 눌러주세요. 공제계산 정산명세 보내기. 그러면 42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63만 원 요만큼만 세액공제 해준다. 자, 그걸 밑에서 이거 단추 한번 더 눌러야죠. 공제금액 플러스 정산명세 반영. 예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야 이 정산명세에 이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반영됐죠? 기부금에 지정기부 종교에 63만 원 세액공제가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료 끝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차분하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 이게 연말정산 9점짜리였죠. 9점짜리.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9점짜리가 하나 있고 소득세 문제에서도 9점짜리가 하나 있는데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여러분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